북한 최대 명절을 앞두고 동아시아 각국에서 여러 예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이곳을 향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다고 하는데요. 대체 어디로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한 것일까요? 동아시아를 긴장하게 만든 북한의 행동과 한국의 놀라운 대처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용히 눈치를 보던 남자는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가방에는 각종 문서들이 가득했는데요. 난몰래 사람들 시선에서 사라진 A는 북한 국경까지 달아났고 중국 근방에서 이를 기다리던 조선조군 기밀 문서를 입수할 수 있었죠. 북한 양광도에 위치한 공장에서 기밀 문서 유출이 발생했습니다. 북한 간부가 기밀로 지정된 문서를 운반하다가 잠시 딴청을 피운 틈을 타 이를 몰래 감시하던 이가 문서를 국경 밖으로 반출한 것이죠. 자료를 입수한 한국 정보당국에 따르면 처음에는 특별한 정보가 없었다고 합니다. 사업 계획서를 비롯해 북한에서 벌이고 있는 자원사업 리스트가 있을 뿐 특별히 건질 만한 내용은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리스트 중에 북한 고위급 인사의 이동 경로가 적힌 기록이 발견되었다고 하죠. 현 개발을 위한 협조를 위해 신의주 지역에서 회합을 가진다는 정보를 입수한 정보국은 내부 연락망을 동원해 고위급 인사의 움직임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고위급 인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난 것인데요. 태양절을 맞이해 북한에서 대규모 군사 도발을 감행한다는 내용이었죠. 여기까지는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 정보당국이 파악한 사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디를 향해 도발할 것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고위급 인사의 발언을 통해 이 지역이 한국임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풍계리에서 진행 중인 IB의 미사일 발사를 한 번 더 시행할 것이며 한반도를 향해 시험 테스트를 진행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하지만 정보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교차 검증이 되지 않아 이를 입증하기에는 추가 자료가 더 필요한 가운데 또 하나의 첩보가 입수된 것인데요. 바로 중국 선전한 스마트폰로 기밀문서를 제공받던 북한 연락망을 통해 비슷한 내용의 첩보 내용이 접수된 것입니다. 북한 당국의 눈을 피해 정보를 흘린 이에 따르면 태양절 기간 동안 북한 체제의 강건함과 외부에 대한 힘을 드러내기 위해 또 한 번 미사일 발사가 진행될 것이며 도발 장소로 한국을 선정했다는 정보였습니다. 여러 정보를 고려하면 이번 태양절에 일어날 도발은 한국을 향해 일어날 것이며 오래전부터 계획되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죠. 김일성의 생일이자 북한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명절인 태양절은 일찍부터 여러 정보당국에서 주의해야 할 날임을 경고했습니다. 이번 태양절이 유독 더 성대한 이유는 김정은 정권의 1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인 탓도 있는데요. 북한은 전 세계를 도발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BM을 영상으로 공개하며 자신들이 이룩한 업적을 과시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특히 미국을 상대로 자신들이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는데요. 핵실험 성공은 물론이고 미국 영토까지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미사일 개발에 고지된 북한은 한국과 미국을 상대로 막말을 아끼지 않았죠. 북한 외무성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 이 모든 전쟁의 책임은 미국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국제법은 물론이고 초보적인 외교 관례까지 마구 짓밟은 미국의 진짜 전쟁 범죄의 주인공이라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가뜩이나 러시아에 대한 긴장으로 신경이 곤두선 미국을 향해 북한은 과시하듯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 것인데요. 심지어 정세격화의 주범은 누구인가라는 글을 통해 북한 외무성은 북중러를 위협하는 미국의 실체에 대해 비난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기세등등한 북한의 움직임을 견제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미국은 급하게 함대를 움직여 한국으로 향했는데요.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함이 동해 공해로 진입한 사실이 알려지며 북한 도발을 막으려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해군연구소 호스니는 함대 추적 인포그래픽을 통해 동해 공해상으로 항공모함이 진입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북한이 조만간 핵실험 혹은 그에 준하는 도발을 감행할 것을 염두해 함대를 배치했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한관에서는 북한 도발에 맞춰 미국이 대응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러한 추측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는데요.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 전후로만 대체할 것이고 어디까지나 한미연합훈련 전후로 항공모함을 움직인 것이라고 말하며 북한의 대응은 주의하고 있으나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항공모함을 움직인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드러냈죠. 한국도 기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북한이 IBM 도발을 보일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블루 라이트닝 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태평양 광해에 위치한 앤더슨 기지에는 B-52H 장거리 폭격기와 비달 시험배 전략 폭격기가 위치해 있어 여차하면 폭격기가 북한으로 날아가 공격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은 북한의 항의로 글로 라이트닝 훈련을 하지 않았으나 수상한 움직임을 보인다는 첩보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한 한국은 블루 라이트닝 훈련까지 감행하며 이를 대비하겠다고 한 것이죠. 강대강 전략을 하며 북한의 행동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한국과 미국은 모두 보이면서 북한의 도발을 견제하려는 태도를 보였죠. 미국은 군사적 대비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 제재도 가했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북한 관련 5개 기관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밝히며 금전적으로 북한을 옥죄었습니다. 북한 노동당 군수공업부 하위 조직인 로켓공업부를 비롯 합장 강무역회사 온천무역회사 등 북한 기업들이 제재 목록에 올랐죠. 태양절 전후로 북한을 향해 긴장을 늦추지 않는 상황에서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북한이 미사일 목표 지점을 한국이 아니라 일본으로 바꿨다는 소식입니다. 사전에 미리 준비한 지역을 급하게 변경한 것이죠. 이 소식은 평안북도에 거점을 두고 있는 8군단에서 흘러나온 이야기입니다. 북한은 공식 기관지를 통해 비밀관리 정형 실태에 대한 검열을 진행했다고 말하며 8군단의 기강 해이를 지적한 일이 있었습니다. 총정치국 검열단은 8군단 전체를 검열한 결과 비밀 문건이 유출되었고 이 문건이 한국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 비밀 관리를 소홀히 한 북한 관리들에 대한 징계를 진행했죠. 8군단에서 흘러나온 정보는 한국으로 흘러들어갔고 여기서 최초로 일본을 향해 IBM을 발사할 것이라는 변경된 정보가 발견된 것인데요. 한국보다 일본이 더 쉬운 타깃이라고 판단.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일본 정확히는 태평양 지역으로 도발을 감행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지난 3월 북한은 이미 탄도미사일을 일본을 향해 발사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북한 발사체가 일본을 향해 날아온 것을 뒤늦게 파악.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물론이고 일본 내각은 북한 미사일 소식을 늦게 접하고 이에 분노를 참지 못했죠. 3월에 일본이 북한의 발사체를 눈치챈 것은 합쳐서 6번째로 번번이 일본은 뒤늦게 발사체의 존재를 깨닫고 뒤늦게 북한을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북한 내부에서는 일본 방공 시스템이 생각보다 허약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죠. 그래서 경계가 강화된 미국 한국 쪽보다 일본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외에도 일본의 선택한 이유로 북한은 한국이 개발한 넥센 레이더에 대해 두려움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최근 한국은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의 셈의 성능을 공개했는데요. 생각보다 시스템의 성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화제를 불러모았습니다. 원거리 표적을 레이더로 조기에 탐지해 유도탄으로 정확히 요격할 수 있어 한국형 사드 시스템의 필수라 할 수 있죠. 충남 태안군 애드는 종합시험 발사장에서 공개된 시험 발사에서 SM의 FR-CJ에는 50도 범위의 넓은 면적을 탐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트레일러로 이동 가능해 전략적으로 무기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그동안 정확한 실체를 알 수 없었던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마지막 퍼즐로 알려진 넬슨 CJ는 미사일 성능에 의존한 북한에게 있어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에 배치되어 있는 사드와 결합한다면 서울이 아니라 어디에 미사일을 날려도 중고도 지점에서 이를 타격,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에 유류 타격을 주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설사 도발을 목적으로 고고도 지점을 향해 미사일을 날린다고 해도 미국의 감시망에 잡혀 사전에 요격당할 가능성이 높아 대외 선전으로 적절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 번 방공망 허점을 드러낸 일본이 적합한 곳으로 확인 태양자를 맞아 일본 더 나아가 태평양을 향해 미사일을 소개로 한 것입니다. 당연히 일본 정부는 이미 북한의 속셈을 알고 있다며 태양 절대빛 태세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6번이나 방공망이 뚫렸기에 다시 한 번 뚫린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 과연 일본은 자존심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북한의 도발이 아무런 효력을 보이지 않길 바라며 동아시아의 평화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